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고요. 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에서 환지 방식입니다. 자, 오늘 환지 방식을 상당히 좀 넓고 깊게 다루는 방법으로 진행을 준비할 거예요.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 핵심 콕콕에 보면은 그 핵심 콕콕에 보시면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 필기되어 있죠? 그래서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오시고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필기 잘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의 사업 개요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요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걸 그림 그리고 막 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듣고 이해하십시오. 설명은. 알겠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봐주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작성 및 인가가 있어야 되죠.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공사 시행 과정에서 뭘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환지 애정지 지정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진행됩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업 시행 과정, 공사 시행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환지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환지 처분 절차를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이거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케 합니다. 공람기관 내 이해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준공검사 있으면 그날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처음 공부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개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는 282페이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가 도시개발 사업전입니다. 사업전 토지라고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예요. 사업전 종전 토지. 자, 도시개발하기 전이니까 임야도 있고 전답 가수도 있고 막 그랬겠죠. 자, 이런 토지예요. 자,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사업전 토지를 종전의 토지라고 해요. 그 종전 토지는 농지나 임야가 많겠죠. 뭐 신도시 개발전이니까. 자, 수천 명,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3명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위치에는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고요. 101번지고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00번지, 사업전 400번지고요. 400번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죠.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이제 수백 명이 있었겠죠. 네. 자, 근데 이 지역을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가월병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수용하지 않을까요? 수용하지 않죠.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둡니다. 수용하지 않고 이제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면은 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전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었지만 이것을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네. 여기는 신도시로 개발된 경우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죠. 해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도시기반시설,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확충이 됐죠. 자, 이만큼은 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됐고요. 여기는 아까 몇 번지였죠? 사업전 100번지 위치에 갑의 농지가 있던 땅이었잖아. 이곳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분할됩니다. 분할돼 가지고 100-1번지는 학교용지로 개발됐고요. 환지가 결정됐습니다. 여기는 100-2번지, 100-2번지는 시청용지로 환지가 결정됐습니다. 건너편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이고요. 자, 이렇게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은 도시개발법에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조성토지. 처음 하면 자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이런 뜻이라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거죠.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줄여서 조성토지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지만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이겠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겠습니까? 수용을 안 했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가불병등에게 개발하기 전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자, 이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그럼 잠깐만요. 환지는 토지의 교환이잖아. 삽정 갑의 토지, 종전 토지,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죠. 그 대신에 100번지 농지 대신에 사업이 끝나고 갑에게 200번지 조성된 택지로 토지가 교환되잖아요. 갑의 토지가. 그래서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설계합니다.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분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시청용지로 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학교용지로 하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런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100번지 농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라는 이름으로 종전 토지 대신에 돌려받아요. 개발된 택지로 돌려받는다고. 대신에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500제곱미터 남아 있잖아.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500제곱미터만 환지 받았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교부되지 않은 그 땅 201번지입니다.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누구에게 환지 주겠다, 도로용지를 쓰겠다, 팔아서 경비에 쓰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했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류지라고 하는 보류지. 그중 보류지 중 일부는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비지라고 합니다.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정한 토지를 제비지라고 하는 제비지.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제비지라 그래요. 제비지. 그러면은 갑은 보십시오.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 토지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대 농지를 갖고 있었죠. 500제곱미터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잖아요. 201번지 보류지 500제곱미터,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500제곱미터는 환지를 받았습니까?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습니까? 부담을 한 거잖아. 종전 토지 면적이 몇 %를 부담했죠? 50%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 자,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 종전 토지 보유 면적 중 몇 %를?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예요. 그중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 신경 처분해서 경비, 사업비에 쓰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거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한 땅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 신경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토지 부담률 50%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죠. 시험은 도시개발법상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이런 조문을 시험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둘 필요가 있죠. 이제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의 핵심 콕콕 찾으셨나요? 네, 핵심 콕콕에 들어옵니다. 1번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봅니다. 토지 부담률 상한 발표하시고요. 제가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환지구역구역에 지금도 줄 것죠.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것이고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환지구역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손 떼시고 환지구역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줄 것이십시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줄 거예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몇 %까지? 60%까지 동그라미 6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요. 환지구역구역에 또 줄 것죠.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초과할 수 있죠? 60% 초과 동그라미 하십시오. 60%를 초과하여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환지구역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네, 토지 부담률은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조문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을 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암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재는 그대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고 또 오셔야 됩니다. 네. 자, 토지 부담률 50%죠. 그러면은 토지 부담률 50%면은 종전 토지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했던 가백에는 몇 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까?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면적을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한 거예요. 특례로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 그러죠? 증환지. 토지 부담률보다 환지로 교부하는 토지 면적을 줄였습니까? 늘려서 교부합니까? 늘려서 교부하면 증환지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되는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으니까 100제곱미터가 토지 부담률보다 더 교부됐죠. 이것을 증환지라고 하고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갑으로부터 땅을 100제곱미터를 더 교부했기 때문에 징수해 가요. 이것을 청산한다 그럽니다.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거지, 용어를 설명하는 거지. 이거 용어 자체가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류주가 뭔지 채비지가 무엇인지 따로 별도로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어 시험 안 나오니까 이걸 찍어서 외우지 말라니까. 제도를 전체를 다 봐야 되지. 그 다음에 감환지가 있습니다. 감환지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보십시오.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서 400제곱미터 교부된 거죠. 면적을 줄여서 교부했죠. 뭐죠? 감환지라고 하는 거. 감환지. 정환지의 반대의 경우잖아요. 감환지하면은 기준 면적보다 토지 부담률보다 100제곱미터 덜 교부되기 때문에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사업청이 징수해 갑니까? 교부해 줍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정환지, 감환지가 무엇인지도 아셨죠? 네. 자, 이런 원리, 이런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무슨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셨죠? 그러면은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지 구역구역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그 외의 권리를 전부 강제 수용합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자 평가한 감정 가격에 의해서 현금이나 토지 상환 채권 등으로 보상을 하고 원주민을 전부 몰아내버리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등을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택지를 분양 공급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환지 구역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농지나 임야했던 것을 택지나 상업 용지로 개발해서 그 삽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원주민과 투자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환지 구역에 따라서 환지 처분해 주는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비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는 도시개발이 환지 방식이구나. 이 정도 개요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환지 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교재는 안 움직이고 계시죠? 네, 여러분 282페이지 그대로 있을 거야. 네. 지금 페이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면 책을 쭉 찢어버리고 자, 농담이에요. 자, 282페이지 오세요. 282페이지 오셔서 제일 밑에 봅니다. 01번 환지계획. 지금 읽으면 죽을 것이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잖아. 시행자는 계속 줄 거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면 제일 먼저 환지계획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작성해서 그 환지계획은 인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6개 중에서 5번까지는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줍니다.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앞에 찍어요. 암기. 저를 보시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지 뭐. 해서 그 환지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거 환지계획 인가권이 나중에 밑줄 거 드릴게요. 저 뒤에 나오니까 밑줄 거 드릴게. 그냥 찾아가지 마요. 지금 나중에 밑줄 거 드릴 테니까.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작년도 시험 나왔고요. 매년 이거 외우라 그래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지정권자 주도예요. 근데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아니거든.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고. 특도,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나중에 줄 거 드릴게요.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돼요. 그때 환지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고 해서 환지계획 내용 5개를 금방 외우라 그랬죠. 가장 잘하는 암기 방법은 이해하는 거로 그랬죠. 환지계획 1번 환지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지금 외우십시오. 환지계획은 환지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환지설계가 뭐냐면 뒤에 살짝 적으십시오. 처음 하신 분을. 환지설계는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환지설계라고 합니다.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뭐죠? 환지설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봐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해야 할 대상 토지를 200번지 위치에 있는 500제곱미터 하겠다고 설계하는 게 환지설계예요.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는 몇 번지로? 200번지로. 면적은 얼마로? 500제곱미터로
쉽게 하면은 도시개발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하고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시청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하고 학교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설계하는 거 이게 전부 환지 설계예요. 이해가 되죠? 환지해야 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라고. 누가 환지 계획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정확한 100점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답하면 100점이죠. 환지 계획이 뭐죠? 빵점. 환지 계획이 뭐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100점. 다음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입니다. 필지별 환지 명시.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 설명할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요. 봐요. 환지 계획구의 토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만 필지면은 그 만 필지 한 개의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거야. 이 필지는 도로용지로 하고,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이 필지는 학교용지로 하고, 이 필지는 채비지로 하고. 만 개의 필지가 있으면 그 만 개의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청산 대상. 이거 따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었잖아.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를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한다. 여보세요? 아까 잠깐만요. 여기 가수원이 있었고 사과나무였고 한 그루에 1년에 10만 원 정도 사과 땄었고 100그루였고 그럼 사과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도시개발사 하면 사과 농사 지을 수 없죠? 아까 그 사과를 딸 수 있는 그 법상 권리는 현금으로 생산해 준다니까. 그 다음에 101번째 600제곱미터의 토지는 을의 토지 소유권이 있잖아요.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을도 600제곱미터 50%, 3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부에서 부담을 해야 돼. 그럼 을은 얼마 받을 수 있죠? 30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은 생각이 달라. 101번째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싶어. 환지 받지 않고. 그러면 101번째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 대상이잖아. 그래서 이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잖아요. 몇 번지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농지 소유권과 임차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가수원의 사과나무 몇 그루가 현금 청산 대상인지 환지 계획구역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보면은 누구 땅은 현금 청산 대상인지, 누구 과일나무의 현금 청산 대상인지 다 알 수 있겠다니까. 누구 건축물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상도 환지구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비지는 한 군데만 있을까요? 여러 곳에 있을까요? 여러 곳에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지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인지, 몇 번지 몇 제곱미터 또 채비지가 있는지, 몇 번지 몇 제곱미터의 채비지가 또 있는지, 보류지 몇 번지에 몇 제곱미터 보류지인지, 또 몇 번지 몇 제곱미터 보류지로 있는지, 몇 번지 몇 제곱미터 보류지에 있는지,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상도 전부 환지 그거로 밝히는 거죠. 그리고 출거십시오.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오른쪽에 있죠. 제일 위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관한 사항 등도 환지구를 정하는 거죠. 자, 입체환지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입체환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입체환지 설명드릴까요? 400번지 100제곱미터는 병의 농지였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50%인 병도 100제곱미터 중에서 5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서 부담을 해야 되죠. 얼마 받을 수 있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다고 병원. 근데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래요. 나누면은 약 17평 정도? 약 17평 정도. 그러면 지목이 대지여도 17평은 건축하기에 충분합니까? 면적이 작습니까?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래서 과소 토지라 그래요. 과소 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갑은 병은 환지를 받아서 못 받았어.
과수 토지 소유자에서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됐잖아요. 그러면은 순수리 물러나지 않죠. 나 여기다 집질 땅을 환지 달라고. 17평의 면적이 작아서 집을 못 짓는다면 면적을 늘려서 정환지 해달라고 요구하죠. 현금 청산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지로 몰려와서 집단 행동을 하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건축물의 일부,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 그 건축물이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그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구분 소유권,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병에게 요구될 수 있다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러죠? 입체환지. 본래 환지라는 것은 봐요. 갑의 100분지 위치의 농지가 200분지에 소송된 택지로 교환되는 거잖아. 평면 위에서 토지 교환이 환지예요. 원칙은 입지환지 원칙입니까? 평면 환지가 원칙입니까? 평면 환지가 원칙이라고. 근데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상가 용지 대신에 입지적 대상물인 건축물,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될 수 있다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거죠? 입지환지라고 한 거죠. 왜요? 상가나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지적 대상물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나 공유 지분으로 교부했다고 이름을 입체환지라고 붙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 병 등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갑은 뭘 받았죠? 200문제 소송된 택지를 환지받는 사람도 있고요. 원주민 중에서. 어른 101번지 600제곱의 농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병돌이처럼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입체 환지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해당 지역의 투자자나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몇 가지죠? 세 가지.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받을 수 있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환지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도 있고, 새로 건축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입체환지라는 이름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환지계획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여러분께서 저 환지계획구역의 원주민 내지는 투자자로 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중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게 뭐죠? 환지 설계. 내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갑은 100번지 농사 짓던 갑은 200번지에 소송된 택지를 500제곱미터 환지받았죠. 그때 환지받은 택지의 평당 가격이 500만 원. 택지를 환지받았다고. 근데 여기에 없는 갑을 병정은 정씨는 정돌이는 시청 사거리 건너편에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환지를 받았어. 평당 3천만 원. 누구는 평당 3천만 원짜리 환지 받고 누구는 평당 500만 원짜리 환지를 받고 그 기준이 얼굴이었어. 정은 잘생겼거든. 평당 3천만 원짜리 환지 주고, 갑은 얼굴이 좀 안 됐어. 평당 500만 원짜리 환지 주고. 그런 기준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잘생기셨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종전 토지자, 수천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환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환지를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와요 설계하십시오라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만들게 됐죠. 너무 중요하고요. 원칙부터 오늘 특례 9개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 암기다 할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오면은 284페이지를 먼저 보면은 284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환지계획 세부 기준 나와 있습니까? 세부 기준은 4번에 봅니다.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환지의 종류는 크게 무슨 환지가 있습니까?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가 있는데, 원칙은 보통 무엇이 원칙이죠? 평면 환지가 원칙이고 대부분이에요. 입체 환지는 원칙입니까? 특례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로 인정하는 거.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죠. 그것도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 발표하시고요. 285페이지죠. 28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발표하시고, 자, 환지 설계 기준입니다. 원칙 봅니다. 환지 계획은 무슨 말이죠? 환지 설계할 때는 이 말이에요.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몇 개죠? 7개.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대로 고개 드시면 되죠. 환지계획 작성 원칙입니다. 원칙.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 지목, 면적, 그리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거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설계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위치, 지목, 면적 3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정합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밑에 필기되어 있죠? 핵심 콕 해봅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면적주의라고 해요. 면적주의. 위치, 지목, 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를 정하자는 주장을 면적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나머지 4가지를 고려하여 환지를 설계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무엇이라고 하죠? 평가주의라고 하죠. 평가주의. 우리는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와 평가주의의 입장을 합친 거 맞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절충주의라고 하고,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환지 설계가 이루어지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그래서 잠깐만요. 절충주의 주장에 따르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무슨 환지라 그러죠? 적응환지. 적응환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적응환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채택해야 됩니까? 절충주의를 채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충주의하고 적응환지는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원칙은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절충주의 원칙이라도 좋다는 얘기죠.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자. 무슨 주의죠? 절충주의.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7가지 전부를 고려하여 환지를 정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환지죠? 적응환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적응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절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오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아직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외울 때는 첫 글자 따서 외웠죠. 위지면, 토수리, 환.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누구죠? 환. 위지면, 토수리에 살고 있는 락이 아니고 누구죠? 환. 일단 그렇게 외우시는데 아직 이해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잠깐만, 이 말이 무슨 말이 이런 얘기예요. 저 좀 보세요. 제가 필기 다 해뒀는데 그거 다 적어놨잖아. 핵심 콕콕에. 별도로 적을 게 없어 지금. 맞죠? 저를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보세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위지면, 토수리, 환 이거 다 외워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보실래요? 이런 뜻이라고. 종전 토지는 이거죠. 새로 환지될 토지는 이거죠. 첫 번째,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 첫 번째 위치가 같도록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의 종전 토지의 위치가 100번지였다면 갑에게 새로 환지 설계될 토지의 위치도 몇 번지에 환지를 정하라는 거죠? 100번지 위치에.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가 같도록 설계하고 위치, 지목. 두 번째 무시 같아야 되죠? 지목. 잡종지 소유자는 잡종지.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공장용지 가지고 있으면 공장용지. 지목이 돼 있으면 대주라는 거지. 지목이 같게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무시 같아야 되죠? 면적 비율이. 토질. 항토 땅을 가진 자기는 항토 땅 주고 진흙 땅을 가진 자기는 진흙 땅을 주고 토질이 같게. 토질, 수리. 물을 이용하는 관계, 수리 관계. 물을 이용하는 관계, 수리 관계가 동일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으면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잖아. 수리관계가 편리하죠?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하천에 접하고 있는 수리관계가 편리한 땅을 환지를 정해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이용 상황이 같고 마지막으로 환경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이 같고 토질이 같고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가 똑같도록
설계하자는 주장을 절충주의라고 그러고 7가지가 똑같이 환지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라고 한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9가지 인정됩니다. 환지, 계획, 작성, 특례. 이 특례 9개는 제목을 다 외우셔야 돼요. 환지, 계획, 작성, 특례,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개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디 가신다고 지금 책장을 넘기고 계시죠? 그래, 설명하지 않고 책장을 넘겨버리자. 아직까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교셔보세요.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양괄호 2번 특례 찾으셨어요? 네, 별표 2개 하시고 이 중요한 걸 버리고 가자고 지금 동의에 따른 환지 제외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번호하고 상관없이 제가 밑줄 끄고 번호를 붙일 거고요. 줄 거라는 얘기도 두 번 하지 않겠고 이제 잘 끄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 끄면 따라옵니다. 이제 줄 거라는 얘기 안 해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령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령에 동의를 한다면 해당 토지 전부나 일부를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 등이 있다면 그 임차권이 등의 동의를 얻어야 환지 제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1번이에요. 이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령 신청하면 특례로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봐요. 아까 여기 여러분 종전 토지 101번지 600주부터 의뢰 농지였죠? 그죠? 그러면 600제곱미터 의뢰 농지니까 의뢰계는 토지 부담률이 50%로 하면은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종전 토지 소유자 의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저에게는 환지를 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령 또는 환지 제외를 신청하면 환지 부지령을 신청하나 환지 부지령에 동의를 한다면 의뢰계는 특례로서 300제곱미터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단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제외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뢰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는데 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의뢰에게 환지 제외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박스 밑에 더 알아보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나와 있습니까? 뒤에 층환지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동그라미 2번 감환지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동그라미 3번 과수 토지 환지 부지령 줄 것이십시오. 이게 동그라미 4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층환지, 감환지 그리고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을 제외가 가능했죠. 그래서 원칙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전부 특례입니까? 특례.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늘려서 환지로 교부하면 뭐죠? 층환지.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줄여서 교부하면 감환지. 그리고 과수 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에서 시행자가 제외할 수 있거든요. 과수 토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계획 작성 특례 몇 개 한 거죠? 4개. 4개. 제목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입체 환지가 나와 있습니다. 입체 환지 줄 것이십시오. 입체 환지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5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로서 입체 환지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입체 환지 요건 줄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줄 것이고 기업 그 밑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의 동의가 아니고 뭐죠? 신청을 받아 줄 것이고 니은 이 기업과 니은이 입체 환제 요건입니다. 입체 환제 요건 꼭 외워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이 있을 때 합니까? 신청이 있을 때 옛날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그 신청 자리가 동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야 동의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하면 틀려버린다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줄 것이십시오. 계속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이때 건축물의 일부는 뭐죠? 아파트니까 만약에 아파트라면 상가라면 뭐죠? 구분 소유권. 건축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일부는 이꼴 구분 소유권입니다. 자,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과 계속 줄 것죠? 그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러죠? 입체 환지. 아까 설명 다 됐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이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고요.
더 알아보기에 들어옵니다. 어려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더 알아보기 들어오세요. 입찬지 박스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동그라미 5번 오세요. 동그라미 5번. 신청 대상에다 제외 별표하시고요. 지금도 제가 읽을 때 밑줄 긋는데 밑줄 끌 때 항상 조심할 것. 괄호가 나오면은 괄호 안에 밑줄 긋습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특별히 제가 말하지 않으면 건너뛰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밑줄 긋십시오. 자, 원칙부터 제가 읽으면 밑줄 끄면 따라옵니다.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세 번째 줄에 오셔야 됩니다. 권리 가액이 밑줄 잘 껐죠?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 동그라미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교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입전지 신청 대상에서 뭐 할 수 있죠? 제외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는 이럽니다. 출것죠? 환지전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주택 소유자 너무 중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주택 동그라미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을 아파트 입주권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밑줄 꺼놓고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해서 저부터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좀 어려워요. 설명 들어주세요. 근데 현장을 알면은 쉬워집니다. 조문을 외우면 어려워지고 현장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면은 가장 좋은 암기가 되는 거죠. 봐주세요.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400번지에는 100제곱미터의 병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병은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상 50제곱미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건축하기에 면적이 턱없이 작죠. 무슨 토지죠? 과수토지 소유자에서 병은 환지교부 대상에 제외된 거야. 그러면은 환지교부 대상에 제외된 병과 같이 과수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달라고 집단 행동을 하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 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입체 환지라고 하잖아. 그때 입체 환지를 신청한 병 보십시오. 병의 종전 토지에 주택이 있었어. 그때 종전 토지 400분지 100제곱미터가 주택의 권리 가액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권리 가액을 산정하니까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이에요. 입체환지 신청한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6천만 원이고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아파트죠. 구분 건축물 종류가 세 가지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은 42평, 32평, 22평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최소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평수가 작으면은 공급 가격이 최소가 되겠죠. 셋 중 최소 공급 가격은 몇 평? 22평 최소 공급 가격이 1억이라고. 그러면은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1억인데 입체환지를 신청한 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 가격이 6천만 원이잖아.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죠. 이럴 경우에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의 병은 아파트 입주권 교부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고. 단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의 주택 소유자라면 건축물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을 법상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입체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단 입체환지 신청자가 종전 토지의 일반 건축물입니까? 주택 소유자입니까? 주택 소유자라면은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이 법상 허용된다.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이런 지문을 올려서 여러분이 낯설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 듣고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라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그만 해달라고 할 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책장 넘기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88. 288페이지 제일 위에 4번. 4번의 두 번째 줄에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읽으면 밑줄 끄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밑줄 끄고 있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규격을 정할 때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응환지에 따른 기준을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줄 끄고 몇 번? 6번 적어요. 동그라미 6번. 환지계획 작성 특례 6권입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하여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번?
6번. 아까 입찰한지가 5번이었잖아요. 6번이잖아요. 입찰한지가 5번이니까 이것은 6번이 되는 거죠. 6번 적어놓고 설명 듣습니다. 288페이지에서 움직이지 말고요. 설명 듣습니다. 교재로 움직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에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가 결정된 토지는 101번지 학교용지, 100-1번지 학교용지, 100-2번지 시청용지 맞죠? 이 공공시설 용지잖아요. 그럼 여기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위치에 학교하고 시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갑의 농지였잖아. 시청용지나 학교용지가 없었잖아. 없었지만 도시개발 사이에 완료된 조성토지에다가 학교용지나 시청용지와 같이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아까 정응환지 원칙은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정응환지 기준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을 바꾸기 하면은 이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토지 위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에다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마음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0번지 위치에 학교나 시청이 없었지만 마음대로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응환지 원칙 7개 중에서 2가지 기준에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위치와 면적을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하시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7번이 고비예요. 7번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 7번. 8번까지 하면 이제 환지격 작성 특례, 9번까지 하면 마무리입니다. 다 됐으니까 7번 조금만 집중해요. 자, 동그라미 5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읽어드릴 때 정확하게 줄거야 됩니다. 용도 폐지 변경으로 사용 불가한 토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에 제가 읽으면 줄거야 돼요. 줄거는 따라오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줄 것이고 7번입니다. 7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지 말고 거기 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 그냥 거기 들어버려요. 2번 읽어도 이해 안 돼. 그냥 거기 드시고. 그냥 보시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읽어보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도 힘들어. 그냥 거기 드시고. 자, 설명드릴게요. 봐주세요. 너무 쉬워요. 이해되면.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공법은 현장에 대한 상상과 이해가 없으면 법조문은 참 힘들다는 거죠. 공법은 현장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 지식.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면 실무에서 현장에서 뛸 때 전부 활용될 수 있는 전문 지식이지. 책 속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늘 힘들어요. 여기 보시고요. 현장으로 나타난 종전토지. 여기 도시로 하기 전에 농지다 임야가 대부분이니까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농촌이었다고.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있어. 뭐죠? 어떤 시골 동네에 가도 면사무소는 있죠. 그래서 이게 300번지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300번지에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돼 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처럼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도시 지역에서는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맞죠? 그래서 저 면사무소가 있던 저 시골 동네가 도시로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350번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거예요. 그럼 잠깐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였잖아.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350번지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민자치센터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가 있던 300번지는 공공시설 용도로 용도가 계속됩니까? 용도 폐지됩니까?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겠죠. 이런 토지라면은 환지를 정하지 말고, 즉 300번지 면사무소 토지를 다시 공공시설 용도 면사무소 땅으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그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신도시 개발 전 300번지에 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었죠? 면사무소를 볼 수 있었지만
도시개발이 끝나고 300번째 찾아가 보면 면사무소 땅은 면사무소로 용도가 환지되어 있습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되어 있습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 그래서 300번째 면사무소의 땅이 초등학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걸 법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잠깐.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 뭐죠? 면사무소. 그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뭐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경우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불용으로 될 공공시설 용지 면사무소 땅은 다시 면사무소 용도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문 다시 읽어봅시다. 7번 오십시오. 7번.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 뭐죠? 면사무소 빨리 적으십시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 면사무소 밑에다가 예를 들면 면사무소죠. 면사무소 그 뒤에 면사무소에 다시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때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뭐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거잖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경우 그렇게 하면 되죠.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그 다음에 손 떼고 종전의 공공시설 전부나 일부의 용도 이때 종전의 공공시설 뭐죠? 면사무소잖아. 면사무소 땅의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라면 다시 면사무소 용도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가 뭐죠? 면사무소 땅이잖아. 그 면사무소에 있던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음 뒤로입니다. 6번에 옵니다. 동그라미 6번에. 동그라미 6번의 두 번째 줄에 읽으면 미칠 것이십시오. 출 겁니다. 6번의 두 번째 줄 것이십시오.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까지 줄고요. 이거 몇 번? 8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목적 동그라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뭐죠?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줄 것입니다. 그중 일부,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밑을 쭉. 그중 일부,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몇 번? 9번. 그래서 보류지 지정 8번, 채비지 지정 9번. 보류지하고 채비지 지정도 전부 환지 계획 작성 특례로서 인정되는 거죠. 여기까지 9개를 숙제입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읽을 것. 정말입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읽지 않으면 합격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봅니다.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고기 드시고. 자, 이제 고기를 들지 않고 혼자 보고 계시는 분은 암기를 하신 걸로 간주하고 마이크를 던져드립니다. 마이크를 받으셔야 돼요. 저를 보고요. 같이 해요. 자, 시작합니다. 환지계획국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령 신청하나 동의하면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환지할 수 있죠. 감환지할 수 있죠.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죠. 그리고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건축물의 일부나 공유지구를 교부하는 무슨 환지? 입체 환지할 수 있잖아. 이 5번째. 그다음에 학교 용지와 시청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용 환지 원칙 중에서 두 가지 기준에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뭐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거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뭐를 정하죠? 보류를 정할 수 있고 그 보류지 중 일부는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무엇을 정할 수 있죠? 채비지를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번 이상 읽을 거.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답을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좀 쉬었다가요.